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메시징 앱 중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얼굴 인식과 멀티 메가픽셀 카메라가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연락을 취했을까요? 석기 시대가 끝나갈 무렵인 3만 년 전, 전 그때 없었죠. 사람들은 동굴에 살았고 아이폰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벽에 그림 그리는 법은 알고 있었죠. 그들은 상징 체계를 만들어 이 바위 그림들을 동굴에 남겨서 서로 의사소통을 했어요. 일종의 고대 MMS 같은 거였죠. 그림에 수많은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최초의 달력이나 역사의 조각 같은 것들이 포함되죠. 연기 신호는 장거리 통신을 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150년경에 알파벳 연기 신호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모든 그리스 문자는 숫자형 문자로 바뀌었고 메시지는 이 경우는 MMS보다는 SMS겠네요. 횃불을 들고 있는 두 사람에 의해 전달됐죠. 우리들의 달리기 선수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와 로마의 일부 지방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리에서는 어떠한 연기 신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훈련된 번개같이 빠른 사람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 메시지들은 불령이나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할 법률처럼 엄청 중요한 편지들이었죠. 계속 비교해 본다면 이건 오늘날의 이메일 같은 거겠네요. 비둘기 또한 메시지를 잘 전달했어요. 전서고 통신 자체는 고대에 나타났었지만 몇몇 열성 팬들은 요즘도 이걸 사용하죠. 정말 필요해서라기보다 재미로요. 이 모든 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비둘기들의 타고난 능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길에 보이는 아무 비둘기한테나 그냥 여러분의 메시지를 묶을 수 없다는 건 명심해 주세요. 이건 먼 길을 찾아갈 줄 아는 특별히 사육된 전서구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드럼으로 의사소통을 했어요. 이 드럼들은 엄청나게 강력해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특별한 드럼 신호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모스 부호와 다르지 않았어요. 이 의사소통법은 19세기 초 사무엘 모스가 발명했습니다. 알파벳의 모든 글자들은 점과 대시의 세트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스 부호를 음향적 의사소통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빛의 섬광으로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약간 건너뛰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뛰어서 20세기 중반으로 가보죠. 이 무렵은 사람들이 이미 통신을 위해 라디오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을 때예요. 뭔가 새롭고 혁명적인 것이 나타난 때였죠.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의 최신 제품을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사람들은 첫 휴대폰을 손에 거의 쥐지도 못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그 모든 과정이 무거웠고 말 그대로요. 불편하고 끔찍할 정도로 투박했어요. 현대 휴대전화의 조상은 1960년 스웨덴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슈퍼슬림한 스마트폰과는 엄청 거리가 멀었죠. 이 장치는 굉장히 크고 무거웠어요. 사실 하나의 전화기가 아니라 모바일 전화 시스템 A로 알려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을 하려면 수화기가 안에 장착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했어요. 또한 이 모바일 장치는 통화를 전달해줄 교환원도 필요했죠. 그러니 여러분도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갈 때마다 동행해야 하는 거대한 금속 상자가 무선 통신의 완벽한 예는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시겠죠? 최초의 진짜 휴대폰 통화는 1973년에 이루어졌어요. 모토로라의 수석 엔지니어인 마틴 쿠퍼가 경쟁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가 사용한 장치가 무게 1kg에 안테나도 있고 길이는 23cm에다 폭이 10cm 정도이며 벽돌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다는 건 언급하지 않았어요. 30분 동안 통화를 즐길 수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는 기기를 10시간 동안 충전해야 했죠. 다음 모델은 10년 후인 1983년에 출시됐어요. 최초의 상업용 휴대폰이었죠. 약 470만 원을 지불할 준비가 된 고객이라면 30분간 통화할 수 있고 대기시간이 6시간인 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전화번호도 최대 30개까지 저장할 수 있었어요. 와, 불행하게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화기의 성능은 좋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초기의 휴대폰에서 제조업자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단 빠른 자동차로 운전하고 비행기를 타는 사업가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첫 휴대전화기들이 대부분 자동차에서 사용된 이유 중 하나예요. 청바지 주머니엔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어쨌든 1989년이 됐고 최초의 휴대용 폰인 모토로라 마이크로텍 9800X가 시장에 출시됐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 휴대용은 셔츠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 주머니가 충분히 크다면요. 기기는 검은색의 플라스틱이었고 플립피스가 달려있었어요. 비록 그 전화기가 자랑스럽게 마이크로라고 불리긴 했지만 여전히 길이는 23cm 이상이었고 무게도 340g 이상 나갔습니다. 그건 수프캔만큼 무거운 거예요. 셔츠 주머니에 넣기엔 너무 무거운 것 같죠? 1992년에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어요. 내용은 해피 크리스마스였죠. 1994년 첫 번째 스마트폰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이 스마트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달라요. IBM 사이먼 퍼스널 커뮤니케이터라고 불리는 이 전화기는 휴대폰이라기보단 플래너에 가까웠습니다. 106만 원을 지불하고 이 기기를 손에 넣은 사람들은 연락처와 작업 목록을 작성하고 전화를 걸 수 있었어요. 사이먼이 감당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고 게다가 배터리는 단 1시간 동안만 지속될 뿐이었죠. 그래도 고객들은 5만 대 이상을 구매했어요. 단계적으로 휴대전화기는 점점 얇아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능을 습득했습니다. 가격 또한 저렴해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1995년엔 사람들이 처음으로 색을 보게 됐어요. 지멘스 S10은 사용자에게 4가지 색상을 모두 제공했죠. 그 후 스마트폰 개발 과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끝에 가장 운 좋은 폰 사용자들은 그들의 기기로 인터넷과 이메일을 보며 감탄할 수 있었죠. 1997년 그 유명한 스네이크가 노키아 6110에 등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바일 게임의 시작이 됐죠. 그나저나 만약 스네이크 게임을 하다가 시간을 놓친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2000년 11월 공식적으로 셀카 집착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좀 뒤에 시작되었거나요. 왜냐하면 완전히 통합된 카메라가 장착된 세계 최초의 휴대폰이 등장했을 땐 사람들이 아직 셀카라는 것에 대해 전혀 몰랐으니까요. JSH04라는 장치가 샤프사에서 출시됐어요. 이 폰에는 11만 화소의 내장 카메라와 256색의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무게는 85g 미만이었고 테니스공보다 약간 무거웠죠. 길이도 13cm로 훨씬 가벼웠고 첫 번째 휴대전화기보다 거의 2배나 작았어요. 이 폰은 일본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양에선 그로부터 2년 후에야 카메라 폰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2007년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2011년쯤 되자 이런 기기들은 이미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죠. 4G, 음성인식, 건강 및 피트니스 앱, 기타 수많은 멋진 기능 덕분에 스마트폰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기계 장치는 처음의 휴대폰과는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요. 오늘날 가장 얇은 스마트폰은 두께가 0.5cm도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스파게티 한 가닥보다 얇죠. 비록 매우 얇지만 이 장치들은 유용하고 재미있는 앱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무게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가장 가벼운 장치는 약 85g으로 카드 한 벌보다 가볍죠. 크기도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주머니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11cm를 넘지 않으니까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작은 스마트폰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가 클수록 동영상을 보고 게임하기가 더 편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기들이 꽤 가벼운 동시에 큰 크기의 화면을 갖고 있죠. 가장 큰 폰 디스플레이의 길이는 20cm에 달하는데 이건 최초의 핸드폰과 거의 같은 길이에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상들도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